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32% 그리고 0.25% 소폭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테슬라는 3.5%라는 훌륭한 모습을 단독적으로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최근 들어서 빅테크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란색은 테슬라가 포함된 매그니피선트 7의 주가 흐름이고요. 빨간색은 바로 테슬라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흐름을 함께 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가 3.5% 상승을 가운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횡보 혹은 하락을 하였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제 ASML에서 26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불분명하다면서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음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테슬라가 320달러를 넘어서 321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세력들의 포지션은 어떠한지 확인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7월 18일인 내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320달러에 여전히 콜옵션 갬마가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320달러에 이렇게 콜옵션이 잡혀있다는 것은 주가가 320달러 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하방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방력을 이길 수 있는 호재가 없다라면은 다시 주가는 320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옵션 만기일로부터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투자로서 추가로 참고해야 하는 부분은 실적을 품고 있는 그 다음 주인 여기 7월 25일에 옵션 만기일의 포지션인데요. 7월 25일의 경우는 이미 여기 320달러를 넘어서 325에서 330까지도 콜옵션 갬마 포지션이 대다수가 잡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넘어서 추가로 350달러까지도 포지션이 셋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 목요일인 오늘 320달러에서 오는 하방력을 어떻게든 잘만 버텨준다면 금요일의 경우는 어차피 옵션 만기이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여기 330까지 테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 주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월 24일 아침에 테슬라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될 수 있는데 그 실적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세력들의 포지션 잡은 이 350까지도 거뜬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은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한때 350달러까지 반등을 했다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싸움을 하였고 제3창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7월 7일 주가가 이렇게 290달러대로 하락을 했다가 또 싸움이 멈추고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까지 확대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321달러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처럼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근본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방향은 결국 펀더멘탈이고요. 그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다음에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는 등 외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노이즈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단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은 노이즈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되 테슬라의 주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로보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의 상태는 또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테슬라 분석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고요. 테슬라 외적으로 CPI와 같은 지표들 혹은 저평가라서 제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등에 대해서도 종종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50% 행사는 일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혹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장기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 고정 댓글 통해서 다운받으신 뒤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요일 뒤에는 다운받으신 쿠폰 또한 사라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들의 포지션을 보았으니 그럼 이제 펀더멘탈 쪽을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25년 2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만큼 저에게 있어서 테슬라가 주는 변동성은 추가로도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세계의 패러다임은 로보택시 쪽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그 흐름의 주인공이 또 테슬라인 만큼 그것을 주가가 반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로보택시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기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바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얼마나 선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할 때 테슬라를 좋게 보는 쪽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모건 스탠리와 스타이플 그리고 웨드부시 등이 있고요.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쪽은 JP 모건과 웰스 파고가 있으며 그나마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RBC 캐피탈로 이들의 밸류에이션은 결국 여기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에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보택시가 성공을 하면은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적어도 로보택시의 확장성에 따라서 41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자율주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115달러에서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보신 것은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사업 부문을 쪼개서 밸류에이션 한 것이라면은 미래 성장률까지 포함해서 잡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또한 지금 테슬라는 적정 주가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약 80배 정도의 프라이스 도 CF를 받고 있는 상태로 25년에 마이너스 11% 정도의 성장률을 잡아놓고 적정 주가를 보신다면은 이렇게 12%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2026년에 예정되어 있는 26% 정도의 성장률을 테슬라가 실제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약 10%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5년을 기준으로는 고평가이지만 26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20달러 정도는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런칭되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며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까지 확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경쟁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한 확장입니다. 이미 웨이모는 26년에 워싱턴 DC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버는 바이두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앞질러서 경쟁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운전자가 없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된다는 개념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인데 비록 테슬라가 웨이모에 비해서 아직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웨이모의 서비스가 퍼져나감에 따라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확장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테슬라 또한 당연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웨이모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더 저렴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잘 안착된다면 테슬라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아직 실적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정 기술이 사회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많은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는 변동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영상과 멤버십분들께 따로 드리는 분석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이미 오늘 멤버십분들께 분석드린 것처럼 26년까지의 출고량과 생산량 전망 그리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부의 전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잘 해나가고 있냐라는 부분이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오너 리스크 등에 대한 부분은 그저 하나의 변동성일 뿐이며 펀더멘탈이 괜찮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더 비중을 늘려나갈 뿐입니다. 어느새 테슬라는 321달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테슬라는 제가 중요시 보고 있는 보조지표인 여기 TSI가 하락을 멈추고 파란색이 빨간색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상 방향을 결정짓는 중간에 있으며 RSI 또한 살짝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듯이 실적에 따라서 날아가느냐 마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많은 변동성을 통해서 테슬라를 모아갈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되며 적어도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분석을 하면서 최대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오늘 밤에도 추가로 또 제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전반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인 만큼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50% 할인을 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숙제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대 그와 동시에 또 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